전 세계적 기업인 레고 그룹이 큰 위기를 겪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원인이 바로 안녕하세요, 스커스키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랫동안 완구업계 1위를 놓치지 않았던 레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되게 레고 블록은 아시다시피 단순하게 생겼는데요. 이 단순하게 생긴 레고 블록에도 특허가 숨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 기업인 레고 그룹이 큰 위기를 겪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원인이 바로 레고 블록 특허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레고 그룹의 보유 특허를 통해 레고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레고가 출원한 최초의 특허를 알아야겠죠. 레고 그룹은 1957년 현재의 전세계적 기업으로 레고사가 있게 해줄 그 레고 블록을 발명하였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지금 레고 블록과 똑같은 모양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블록 아래 파이프 형태 부분입니다. 레고 블록은 처음 발명한 1949년 당시에 별로 인기를 끌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블록 길이의 접합이 약했기 때문이에요. 레고 블록과 같이 네모 블록을 쌓아 구조물을 완성하는 개념의 완구는 1800년대부터 이미 존재했는데요. 이러한 블록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접합이 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레고 그룹은 이 문제를 블록 아래에 파이프를 생성하여 블록 상단의 돌기가 파이프에 맞물려 접합력을 증가시키면서 해결하였습니다. 이 기술은 연필의 동그란 끝부분이 위쪽 돌기 사이에 홈에 껴서 빠지지 않는 것을 보고 만든 것으로 전해져 옵니다. 정말 발명이란 우연히 찾아오는 기회를 준비된 사람이 잡는 것 같습니다. 레고 그룹의 2대 회장인 고트프레드는 위 발명을 1958년 1월 28일 특허로 출원하였고, 이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조립형 레고 블록의 시작입니다. 레고 블록의 발명과 대중적인 성공 이후 레고사는 작업장에 화재를 겪는 등 사소한 사고는 있었지만 가파른 성장 곡선을 그렸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전세계적인 완구 기업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레고 그룹에 여러 번의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레고의 큰 장점은 바로 간단하게 설계된 블록을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창의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다는 건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간단함에서 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모방하기가 너무 쉬워서 모조품, 소위 말하는 짝퉁을 만들기가 용이하다는 것이에요. 레고의 블록에 대한 특허권이 만료된 1978년 이후 수많은 경쟁업체에서 레고 블록의 모조품을 너도나도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요 경쟁업체 중 하나인 미국의 TYCO 슈퍼블록스는 아예 본인들의 블록이 레고의 그것과 전혀 차이가 없지만 훨씬 저렴하다는 점을 앞세운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레고 그룹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고, 레고 블록에 대한 저작권과 레고 상표권에 대한 소송을 TYCO에 대해 제기했어요. 이 소송으로 레고 그룹은 TYCO가 광고에 레고이지만 더 저렴할 뿐이라는 직접적인 언급과 레고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막는 사소한 승리는 챙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레고 블록의 저작권에 대해서 TYCO는 레고 블록이 1947년에 영국에서 특허 출원된 블록과 유사하다는 것을 입증하였고, 레고 그룹은 저작권과 관련된 모든 소송에서 패소하게 됩니다. 레고 그룹은 그 이후 모조품 관련된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하였으며, 쏟아져 나오는 모조품과 새로운 장난감, 그리고 비디오 게임의 등장으로 인해 크나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좁아지는 시장의 입지를 회복하기 위해 레고 그룹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기존 레고의 정체성을 흐리는 제품을 혁신이라는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보들은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불러왔고, 결국 레고 그룹은 2004년 엄청난 영업 손실을 내며 파산의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하지만 2004년 크누스토르프가 레고 그룹의 새롭게 CEO로 취임하면서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크누스토르프 CEO는 가장 먼저 무리하게 확장한 사업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창립 초기의 핵심 가치로 되돌아가 기본에 충실한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 것이죠. 이렇게 무리한 사업 확장을 정리한 뒤 레고 블록에 각종 스토리를 입힌 시리즈 레고 제품을 출시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좋은 반응을 이끌었던 스타워즈 시리즈에 이어 배트맨, 반지의 제왕, 인디아나 존스 등 인기를 끌었던 영화를 테마로 한 레고를 출시하였고, 해당 레고 제품의 원작을 접했던 성인들에게서 큰 인기를 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레고 그룹은 이 그래프와 같이
2004년 최악의 영업이익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그려 더욱더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극복한 줄 알았던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 및 태블릿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기존 완구 시장에 전체적으로 큰 위기가 닥쳤고 레고그룹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증가하던 매출이 2017년에 들어서자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이는 2004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의 위기가 약이 됐던 걸까요? 레고사는 새로운 위기에 당황하지 않고 레고 장난감의 현대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레고와 어플리케이션을 연동하여 앱으로 레고 장난감을 움직일 수 있게 하고요. 또 증강현실 기술을 결합한 레고를 출시하기도 합니다. 레고의 이런 변화는 레고가 보유한 특허에서도 나타납니다. 보이는 두 개의 이미지는 키워트의 K-토픽스 기능을 이용해 추출한 레고 특허의 키워드입니다. 왼쪽은 지금까지 레고가 출원했던 모든 특허의 주요 키워드이고요. 오른쪽은 최근 5년간의 주요 키워드입니다. 왼쪽 키워드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1차원적인 장난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오른쪽은 전자 시스템에 융합하는 특허에 포함된 키워드들이 눈에 띕니다. 레고의 전략은 출원 연도별 IPC 분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의 보라색 막대는 A63H, 노란색 막대는 A63F인데요. 과거에는 노란색 막대가 거의 보이지 않지만 최근에는 활발하게 출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위쪽에 소개된 레고 실적 그래프에서 순이익이 가장 최저점을 찍은 2003년, 2004년이 출원한 특허 건수도 가장 낮게 나타나며 그 후 상승하는 영업 실적에 비례하여 특허 건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두 그래프를 비교를 통해 지적재산권 현황 역시 그 기업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몇 개의 최근 레고 관련 특허를 자세히 살펴보며 레고의 최근 전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최근 증강현실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바로 레고가 이 증강현실을 공략하려는 움직임을 특허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특허는 증강현실을 위해서 AR 마커라는 바코드를 블록에 부착하는 기술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착된 AR 마커를 카메라가 인식하여 증강현실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이는 카메라가 부착된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에서 모두 적용되는 호환성이 뛰어난 기술이며 이미 소멸된 레고 블록에 특정 AR 마커를 붙이는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여 레고 블록을 생산하는 경쟁사에 대한 견제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레고의 애프터마켓은 증강현실에서 그치지 않고 이브릭이라는 전자 레고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브릭은 레고그룹과 LG전자와 함께 개발 중인 것이 확인되면서 이슈가 되었는데요. 기존의 센서와 LED 부품을 구입해 전선과 배터리에 연결해야만 하는 복잡한 작업이 필요했던 LED 형태 레고와 달리 브릭 안에서 각각의 기능을 집어넣어 일반 레고처럼 조립만 하면 손쉽게 작품을 만들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이미지처럼 이미 관련된 특허가 PCT에 출원되었으며 현재 이 브릭 7종의 데모 버전이 개발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레고그룹은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 최대한 발을 맞춰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중국의 거대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와 디지털 파트너십을 맺었는데요. 온라인, 비디오 중심으로 변화하는 장난감 산업의 대격변 시기를 맞아 중국 시장 공략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또 랩핀이라는 상표로 레고사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판매한 중국 업체 4곳을 상대로 제기한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승소하여 중국 시장의 진출에 대한 입지를 다졌습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전략은 성공하여 중국 시장 공략에 대해 감소했던 실적을 회복하였으며 운 좋게도 코로나로 인해 집에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여 예상치 못한 반사 이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심차게 선보인 친환경 블록에 대해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기존 레고의 느낌이 살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오며 일부 매니아층이 반발하고 있고 나날이 높아지는 원가 부담으로 인해 레고그룹은 여전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레고그룹이 최근 출원한 특허를 보면 다시 한번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장난감 제조사가 아닌 미디어 회사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허 스키도 어릴 적 여러 추억을 갖게 해준 레고그룹이 본인들을 완구 1위 기업으로 만들어준 블록 특허와 같은 엄청난 특허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계속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남아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허 스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